2026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2026년에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잠금 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L리서치 김승수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승수 연구원님과 함께 2026년 첫 거래일에 잠금 해제 종목들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AI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요를 촉진한다라는 내용인데요. 2027년에 매출액 사상 최고치 큰 따옴표 되어 있죠. 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다시 포트폴리오에 담아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기사 이제 헤드라인을 살펴보면은 예. 이제 반도체 국제협회 세미라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 그 반도체 장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그게 아무래도 27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비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제 장비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매출이 밸류체인 전반이 수혜를 보는 구조가 27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수혜주를 계속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종목 안에서 우리가 AI 수혜주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ISC인데요. ISC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러버 소켓이고요. 두 번째는 SK그룹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 러버 소켓이 하고 있는 역할을 좀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흔히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잖아요. 테스트 소켓은 이제 반도체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전류가 제대로 잘 통하는지 테스트하는 이제 부품 장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사실 이제 ISC를 고른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독립리서치 연구원으로서 12월에 컨코를 진행해서 이제 회사 탐방을 진행했었는데요. 예. 그 데이터 센터가 작년부터 이제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그 기업들이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소켓이 흔히 소켓이 이제 포고 소켓과 러버 소켓이 있는데 예. 포고 소켓보다 러버 소켓이 그 전기 전도율이 훨씬 높아가지고 성능에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ISC 동사는 이제 포고 소켓보다 아무래도 러버 소켓이 주력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효과를 좀 직접적으로 수혜보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수혜가 27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AI 데이터 센터 지금 계속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수혜를 결국에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ISC가 영위하고 있는 러버 소켓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SK그룹이었거든요. 요즘 SK하이닉스 투경 해제되고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네, 2025년 막판을 또 화려하게 장식을 해줬는데 SK그룹과의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가 봐요. 아무래도 SK그룹 내에서 사실 이 ISC의 지분 45% 정도를 이제 SK그룹과 관련도가 높은 SKC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SK그룹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후공정 장비를 좀 내재화 국산화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ISC가 실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ISC가 좀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미 닦여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예. 과정에서 후공정 최근에 이제 ISC가 올해 그러니까 25년 상반기 5월에 이제 아이세미와 PCB 기판사 테크드림이라는 기업을 이제 지분 100%를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후공정 장비와 관련된 회사이다 보니까 ISC가 앞서 말씀드린 러버 소켓뿐만 아니라 후공정 장비로 이제 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후공정 장비 전반 밸류체인 수혜를 ISC가 받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ISC 앞서서 말씀해주신 AI 데이터 센터 향 외에도 지금 후공정 장비단에서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반도체 종목들 2025년에 등락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가격 전략은 아무래도 ISC가 이제 30일 마지막 전거래 기준 EPS가 2179 정도인데 이게 25년 추산 2498,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밸류체인 러버 소켓이나 장비 매출 계속 이제 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26년 추산 EPS가 지금 3,4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이 계속 상향 전망됨에 따라서 현재가 매수해서 계속 이제 바이앤홀드하는 전략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바이앤홀드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개장한 이후에 뭐 가격 흐름을 조금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정도의 가격, 지금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가격대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27년까지는 반도체 특히 후공정 밸류체인 성장성이 되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가 14만 8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 9만 원 정도로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이앤홀드 전략 취해 보시되 목표가는 14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반도체 뒤에서 웃는다라고 하는 코리아 서키트, 패키지 기판으로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하는데요. 제2의 코리아 서키트가 될 수 있는 종목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네오티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예. 코리아 서키트가 워낙에 핫하기도 했고 네오티스도 사실 저희 이제 GL 리서치에서 12월에 탐방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흔히 25년에 기판이 되게 핫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판 추세가 이제 FCBGA라는 데서 이제 고다층 기판이라는 데로 좀 키워드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다층 기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의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기판을 하나만 깔았는데 이제 기판을 위로 여러 개를 깔아서 성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네오티스란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그 기판을 제조를 할 때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예. 근데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기판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은 드릴 필요한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드릴 마이크로비트라는 드릴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네. 지금 앞서서 장비 쪽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기판입니다. 반도체 전반을 2026년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 두 번째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죠. 코리아 서키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네오티스가 되겠습니다. 네오티스의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죠. 직접 탐방까지 다녀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크로비트, 두 번째 키워드는 그렇다면 과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를 함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이크로비트, 이게 PCB의 핵심 수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기판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더 좋은 기판을 만들려면 그 구멍을 더 미세하게 그리고 더 많이 뚫어야 됩니다. 매우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마이크로비트가 사실상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일회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성능이 좋은 일회용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네오티스가 좀 자동차 전장용 부품, 이제 자동차에도 이런 드릴 그런 부품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기판 제조 밸류체인에도 쓰이면서 이제 뭐 흔히 기판사인 뭐 코리아 서키트나 뭐 D사나 뭐 S사나 여러 사로부터 이제 마이크로비트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량을 지금 감당이 잘 안 돼서 내년도 캐파도 이제 저희가 탐방을 진행했을 때 올해 캐파가 이제 연간 4천만 개 정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4,800만 개 정도까지 생산 캐파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익도 점진적으로 이제 가속화된 그런 회사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네오티스에 대한 실적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실적 좀 괜찮게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기준이 매출액이 180억 정도 나왔고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9.5% 정도 증가를 했으며 이제 특히 마이크로비트가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이 31%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아무래도 기판 수요가 많을수록 이 마이크로비트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27년까지 이런 매출액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2의 코리아 서키트를 기대를 하면서 그렇다면 네오티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가격 전략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바이앤홀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오티스는 이게 마이크로비트를 만든 회사가 네오티스가 국내 유일한 것도 사실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오티스의 좀 고평가 저평가를 따지려면은 아무래도 마이크로비트를 만드는 해외 기업과의
PER 비교도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네오티스가 이제 일본의 유니언툴이나 아니면 대만의 티오포인트, 톱포인트 같은 회사 PER 비교를 해보면 네오티스가 26년 PER이 9.26 정도 되는데 유니언툴이 19.3, 그다음에 티오포인트, 톱포인트가 29.2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EPS는 올해 추산 316, 이제 내년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이익이 증대되면서 막 969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이앤홀드 하면서 목표가는 12,800원, 손절가는 7,000원 정도로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종목 다 바이앤홀드 전략, 그러니까 단타로 트레이딩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가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유일이라던가 최초라던가 이런 키워드가 붙은 종목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이크로비트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네오티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12,8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장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GL리서치 김승수 연구원과 함께 잠금 해제 열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